블랙박스가 있어도 내 차를 누가 갖고 도망갈 놈이면 상시어도 도망갈 놈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이거 뭔가 반박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원래 블랙박스라는 어원 자체가 비행기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비행기에도 그 비행 중일 때만 작동을 해요. 블랙박스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 중에만 작동해도 되죠. 누가 긁고 못 가니까. 누가 긁고 못 가고 누가 긁었다 해도 그거는 크게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이 차는 아니에요. 차는 누가 긁고 가면 화가 나요. I guess you're back. Are you gonna tell me where you went? All the messages I sent with no reply. It's like that. You're just gonna walk into my room. I hate how you assume I'll take the pleasure and the pain, the stars in your brain, 'cause I know you're on the run. I'll take the pleasure and the pain, secrets to my. 안녕하세요, 리소든입니다. 오늘은 벤츠 E220D 포매틱, 요즘 막 할인 때문에 엄청 핫했던 그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 가지고 와봤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냉정하게 벤츠 E클래스를 판단해 줄 분도 모셨기 때문에 비교가 확실하게 가능한 컨셉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영상을 보시고 아래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조금 와가지고 비를 맞아서 되게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외부 정도 보고 갈게요.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핫했죠. 할인 부분에서 굉장히 핫했던 차량이고요. E클래스 220D 디젤 모델의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외장하면 이 본네트 라인과 이 익스테리어 이 부분이 되게 럭셔리하게 잘 빠졌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체인지 되면서부터 굉장히 극찬을 받긴 했어요. 이제 E클래스 관련된 게 약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면서, 원래는 아시다시피 14년도 E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일체형으로 합친 느낌도 들고, 약간 지금 젖은 E클래스 느낌이죠. 좀 그래도 섹시함이 좀 묻어나고요. 여기 아래는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뚫려 있는 줄 아는데 여긴 다 막혀 있고, 여기서부터 뚫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뚫려 있고 여기 아래 뚫려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엔진열을 주행 중에도 식혀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프롬 마감으로 잘 되어 있는 것도 좋고.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뭐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견인골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에 고리가 나와요. 그럼 안쪽에서 이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장비고, 그리고 여기 익스클루시브 라인 하면 이렇게 보이죠. 분명 안에서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주행하실 때 불편함이 없이 주행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꺾입니다. 꺾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딱 고정이 있으면 엄청 아플 거예요. 뻥 찍힌 것처럼 아플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가 알아서 눕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심한 벤츠에 대한 배려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원상복귀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휠 쪽을 보시면 휠 디자인은 거의 똑같아요. 굉장히 좀 험하게 타시긴 하셨는데 휠 디자인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익스클루시브 라인은 거의 이렇게 약간 심플한 휠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옆 라인의 캐릭터 라인을 또 보시면, 저도 이제 예전에도 리뷰를 해드렸겠지만 이게 좀 럭셔리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 라인이 명확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이 럭셔리함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래도 중중형 차다 보니까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자, E클래스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은하수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리어램프가 보통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불빛이 오면 일직선으로 보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빛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빛나기 때문에 일단은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요.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좀 밝게 비치긴 하는데 제가 앞까지 가도 눈이 안 부셔요. 그러는 이유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만든 리어램프예요. 벤츠는 럭셔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 배려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쭉 보면 나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트렁크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아래 보셔도 안쪽에 이제 또 수납 공간 이런 데는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이시네요. 여기 견인고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낀 다음에 견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범퍼 아래다 괜히 잡았다가 이게
가다가 이제 저기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꼭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앞에 견인고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견인을 하실 때 그대로 이제 범퍼에다가 이제 달지 말고 그쪽에다 꼭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외부는 사실 크게 깔 게 없어서 그렇게 많이 지금 E클래스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나름 BMW보다는 이 정숙성이 존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뭐 디젤 모델은 이게 소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많은데 생각보다 소음은 없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랑 지금 전화 그리고 지금 촬영해 주시는 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 매우 정숙성 하나는 좀 좋은 것 같고 또 그 맛에 벤츠를 또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내부 디자인하면 또 벤츠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날로그 시계가 조금 아쉽긴 하죠. 이제 아날로그 시계나 아니면 아날로그 계기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와이드 콕핏과 이제 2300과의 이제 경계선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와이드 콕핏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230과 2220D에 관한 딱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쪽으로는 하이그로시도 똑같고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이 클래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우드로 들어가 있고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 아방가르드 기준으로 블랙 우드 그리고 230 스탠다드 아방가르드 기준으로는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이 이외로는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거 모두 다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가 이제 오디오가 일반 오디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튜닝을 하시죠. 뭐 겉부분만 따로 튜닝을 하시고 이 터치 부분이 이제부터 그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터치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가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여기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가죽 같은 경우는 일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방가르드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나파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으로 시트가 장식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제일 큰 거는 또 외관이 다르다는 거죠. 아방가르드랑은 여기 보이는 엠블럼이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신경이 안 쓰여요. 블랙박스에 관해 가지고 조금 칭찬할 만한 멘트가 혹시 있을까요? 블랙박스는 사실 모든 보증 AS 블랙박스 자체 AS도 되고 전자계통 쪽 문제가 생겨도 보증 커버가 안 되죠. 단점은 상시가 아닌 주행만. 보통 근데 이게 상시, 주행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것 같은지 두 분 다? 저는 배터리 때문이라면 저는 그냥 주행만 하죠. 저는 상시까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내가 주행할 때야 블랙박스가 녹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이 차에 없을 때 그때 누가 내 차를 밟거나 빚을 내고 도망을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싸제로 블랙박스 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좀 더 배터리 전량 때문에 추가로 장착해서 다시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되게 블랙박스가 있어도 내 차를 누가 밟고 도망갈 놈이면 상시여도 도망갈 놈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이거 뭔가 반박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원래 블랙박스라는 어원 자체가 비행기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비행기에도 그 비행 중일 때만 작동을 해요. 블랙박스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 중에만 작동해도 되죠. 누가 긁고 못 가니까. 누가 긁고 못 가고 누가 긁었다 해도 그거는 크게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이 차는 아니에요. 차는 누가 긁고 가면 화가 나요. 그건데 약간 저 개인적인 느낌을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를 하면 어쨌든 이게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뭔가 딱 받고 한 몇 시간 후에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주말이나 이런 데 또 오래 세워놨다 보면 이게 뭐 파일이 다 날아가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요즘엔 그래서 블랙박스가 이제 싸제로 달게 되면은 충격이 있고 모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약간 이제 이 니즈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게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어쨌든 서브로 본인이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나 그냥 이 벨마크로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약간 무방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네. 사제를 달면 보증을 안 해주고 동의서가 달려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네. 그 블랙박스가 이게 달려서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BMW도 마찬가지로. BMW도 블랙박스 퓨즈를 잘못 따서 디젤 모델들이 대부분 화재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BMW 측 입장에서는. 구독자님들은 꼭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꿀팁이네요. 근데 그 경운기 같은 끌고 가는 힘은 있지 않나요? 단절 주행만 있었으면 제 BM도 이길만 하다. 이 클래스가 조금